자, 중간관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중간관리자,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대부분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장기요양 기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중간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관리자는 주로 이제 뭐 주임급이나 과장, 대리, 주임급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라는 것은 최고관리자와 실제 그 직원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중간에 어떤 그 다리 역할,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관리자 사고방식에 따라서 기관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거는 그 해당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축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혁신을 교묘히 피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저항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지 않고 어느 한편에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사의 눈치를, 최고관리자의 어떤 눈치만 보고 최고관리자의 마음만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하부에서 실질적인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직급과의 어떤 같이 조화롭게 조직을 운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편에 들어서 다른 한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간관리자가 또 하부 조직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또 그 상부 최고 관리자와의 어떤 사이에 있어서 이간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직의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조직 내부의 모습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관리자는 부하나 상사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교와 촉매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뭐 조리원 이라든지 각종 직급들이나, 아니면 이제 최고관리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실제 조직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이제 회방꾼의 역할을 하거나 걸림돌의 역할을 하거나 저항의 주체, 뭔가 최고 관리자 그 기관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선동을 하든지 해서 저항의 주체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업무 흐름에 정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업무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저하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사 안일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되고, 근무 태만이나 나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조직에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회방꾼의 조직 성장의 회방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30인 미만 시설의 중간관리자와 30인 이상의 중간관리에 처해진 상황과 입장을 이제 판이하게 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30인 이상 시설인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이제 풍부합니다. 그렇다 보니 풍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질과 능력이 조금 부족한 일부 중간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율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한 명이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단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발전하고 진화하도록 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이제 환경도 좀 열악한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이제 개선하려면 1인 다역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중 1인 다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다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올마이티 인재를 조직 내부의 인력만으로 충당시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이제 없게 되면은 그 조직은 성장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발전이 더디게 되거나 아니면 발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또 이러한 어떤 1인 다역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30인 미만 시설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슈퍼바이저를 줄 수 있는 최고관리자가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은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인 이상 시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그 조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30인 미만 시설은 뭐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30인 이상 시설에 근무를 하거나 30인 미만 시설에 근무를 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해 주셔서 역할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관리자는 그 메일보이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마인드를 갖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보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겉봉에 쓰인 주소대로 그냥 편지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이 뭔지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단지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자가 메일보이 역할을 하게 되면 최고관리자의 얘기가 어떤 의중이 담겨 있고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부 조직에 전달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직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했을 때 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 정책 결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게 된다고 하면 하부 조직에 전달할 때는 있는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조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수신자가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또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지 메일보이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의중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메일보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알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또 책임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일보이는 오로지 편지만 전달해 줄 뿐이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이 하부 조직에 전달이 돼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큰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메일보이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가가치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메일보이와 비슷하게 중간관리자가 상사의 지시사항을 부하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역으로 이제 보고할 때는 또 정확한
하부 조직으로 전달할 때 메일보이 역할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또 역으로 최고 관리자에게 하부 조직의 어떤 상황을 전달을 할 때 정확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거나 분석을 잘못해 쓸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했을 경우에 정책 결정자의 결정이 문제의 본질과 완전히 상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히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최종 소견을 가지고 진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이 질환의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진단을 내린 처방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분석을 보고할 경우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관리자의 실수로 인해서 최고 결정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항상 이 결정이 엇박자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정책을 내리더라도 하부 조직에서는 이제 신뢰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조직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경우를 보면 유빙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선장에게 보고되지가 않아서 결국 선장의 오판으로 배는 침몰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도 정확하게 선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선장에게, 최고 결정권자에게 정확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분석들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지시와 실행에 의해 여러 개의 조직이 서로 연동되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이해 수준을 감안하여 그들의 용어와 소통 방법, 변환 후에 이것을 부하에게 지시해야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사의 지시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시행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며, 또 나아가서는 실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는 단순한 메일보이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개선을 생각하며 일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돌리면서 본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매우 열심히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달려도 다람쥐는 그 자리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헛수고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물이 없다. 헛수고죠.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모두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 장기요양 기관에, 특히 이제 요양원에 근무를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조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편한 근무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개발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일하고 있는 방법이 합리적이면 효율적인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또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생산적인 방법은 없는지 등을 늘 생각하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는 오늘 하고 있는 방법이 내일에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PDCA의 관리 사이클을 습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lan, Do, Check, Action.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대책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실행이 됐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 진행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맞게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관리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시만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쌍용노인 전문요양원에서 근무자들끼리 인수인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대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회의 시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앞으로 인수인계를 할 때는 각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각 호실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만 지시만 내려놓고 체크를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순간 보면 흐지부지 되거나 나는 관리자는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체크하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각 단계별로 침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계획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실행 능력, 확인 능력, 대책 능력, 평가 보완과 반영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이러한 습관들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업무들이 이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업무의 누락, 우선순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표출되지 않는 업무는 이제 추진 중 누락되는 것들이 많게 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일들은 상호 연계되지 않아서 전 공정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표출되지 않아 실행 단계에서 놓친 일들은 확인 단계에서도 이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게 돼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 감춰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됐던 것이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됐던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애초에 생각됐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 단계에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표출되어 해결해야 하므로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됐을 때 다시 원위치 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가하는 것에 의미가 없죠.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음 유사한 프로젝트 추진 시에 반영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다음에도 동일한 실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세밀한 계획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수립하게 되면 계획 시에 업무가 많게 되겠지만, 실행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세한 계획서에 의거해서 실행을 하게 되므로 일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부 단계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또 한번 그 시나리오대로 가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거나 하는 단계까지도 해보게 되면 시행착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예지력과 직감력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는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예측되는 것들이
요양원의 발전에 이롭고 긍정적인 것이면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이고 요양원의 발전에 이롭지 못한 것이라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리가 내리면 그것을 서리만 보지 말고 머지않아 엄동설한이 온다는 것을 예지하여 월동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예지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예지력과 직감력을 본능적으로 갖도록 평소에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누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늘 보려고 노력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몸에 배웠을 때, 그랬을 때 좋은 중간관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직원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면 문제 발생을 예측하거나 원활히 대처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보다 순조롭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향, 뭐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런 동향을 알고 있을 때 추후에 그런 개인적인 동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소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걸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뭐 휴가를 요때 좀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제시를 해서 부모님을 한 일주일 정도 부양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 직원이 사직하는 그런 최악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사퇴를 안 한 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방어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동향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이나 문제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요양원은 사람이 주 구성원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직원에게 B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C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에, 만약 시간이 지나 A라는 직원에게 B라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C라는 방법을 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직원의 주변 상황, 당시 감정 등에 의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A의 동향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동향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했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C라는 방법을 적재적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이 C라는 방법이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라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썼을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썼을 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근무를 계속 해야 될지 부양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휴직이라는 그런 방법을 썼을 때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휴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 휴직의 어떤 효과는 전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또 동향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 해결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류 중심적인 업무보다는 실행, 솔선수범에 치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 근무지가 사무실인 중간관리자는 모든 일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서류 중심으로 일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은 실행에 두지 않고 서류로만 처리하려고 하거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시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 하는 거랑 똑같죠. 지시 내렸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실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에 의한 보고보다는 현장에 가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은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이 원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더 많은 슈퍼비전을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따로 그런 슈퍼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